오늘 바쁘신 중에 정말 저희 행사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만우절이에요. 4월 1일인데 거짓말처럼 즐거운 UX 드라이빙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타볼 차는요, 렉서스의 신형 소형 SUV UX입니다. UX 250h. 지금 보시면은 렉서스 특유의 그 L자형 주간 주행등이죠. DRL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아주 익숙해진 그 렉서스 스핀들 그릴이 이제 거대하게 앞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스핀들 그릴을 되게 아주 싫어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잡고 이제 눈에도 익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차에 잘 그 녹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렉서스만의 또 그 시그니처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옆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렉서스도 이제 SUV는 좀 그 강인함을 강조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휠 아치라 그러죠. 이 바퀴 윗부분을 이제 그 지프처럼 이렇게 각을 줘가지고 그 커트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전후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렉서스 도요타 특유의 그 옆면 접기는 여전합니다. 이제 팬더에서 이렇게 한번 접고요. 또 이 도어 사이드에서 접어가지고 뒤로 한번 가고 또 이제 뒷 팬더도 아랫부분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개의 라인이 이제 옆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퀴는 18인치예요. 225, 50에 18 브리지스톤 EL450, 토란자 EL450. 이거는 4계절용 그 투어링 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RFT 런플랫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펑크가 나도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제 인테리어를 가기 전에 사실 이 차의 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뒷라인이 보시면 일단 이 테일 램프 자체를 가지고 이걸 또 입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이게 날개를 만들어 버렸네요. 스포일러처럼.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이제 L자 모양 패턴의 이 그 스몰 라이트죠. 테일 램프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컴팩트한 사이즈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다부져 보이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이제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얘기가 많이 나왔죠. 트렁크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이게 지금 그 트렁크 여는 부분이 상당히 높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다 뭐가 들어갔을까 하고 제가 지금 들어보게 되는데요. 네. 이 밑에가 이제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스페어 타이어는 당연히 없고요. 배터리 팩은 이제 의자 밑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이 볼티지, 이거는 아마 액세서리용 배터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흡음재가 다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근데 좀 렉서스답지 않은 싸구려 흡음재를 좀 썼네요. 네. 재생 스펀지입니다. 그래서 닫으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골프백을 실을 수 없을 정도 사이즈입니다. 좀 좁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실내를 들어가 볼까요? 뒷자리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컴팩트 SUV이다 보니까는 뭐 뒷자리가 넓지는 않아요. 넓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헤드룸이 충분히 여유가 있고요. 네, 제가 지금 그래도 제 머리 위로 한 5cm 정도 여유가 있을 정도의 헤드룸은 있고 뭐 착자감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게 렉서스야? 할 정도로 좀
저렴한 마감재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어차피 작은 컴팩트 SUV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되겠죠. 가죽 자체는 질이 아주 좋습니다. 자, 앞부분 앞 시트로 가볼게요. 네, 다소 그 저렴했던 그 마감재를 가졌던 뒷부분에 비해서 앞부분은 상당히 상당히가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모든 게 파워고, 이제 피아노 건반식 버튼이라 그러죠. 이제 푸조에서 많이 익숙해졌던 건데 이제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래 이렇게 내릴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런데 여기에 좀 그럼 너무 따랐겠죠. 푸조처럼 이렇게 이걸 이제 실버 은색으로 했으면은 더 예뻤을 텐데 그냥 검은색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공조 장치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마우스 패드처럼 그래가지고 이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제 터치 스크린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우스 패드를 놓은 거.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앞부분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렇게 실밥도 다 넣었고요. 컬러도 넣었고, 이제 전부 다 가죽 아니면 우레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이 가죽 시트 착좌감도 굉장히 좋고요. 이 검은색은 좀 단조로워 보이는데 이제 다른 시승차 보니까는 그 카멜색, 그 브라운색 가죽이 있더라고요. 그건 훨씬 더 또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스티어링도 기존 렉서스 다른 모델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스티어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그 가죽 재질도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아까 그 도어 패널 같이 저렴한 그런 재질은 이 아랫부분에만 일부 쓰였을 뿐, 눈으로 보이는 부분, 터치되는 부분은 전부 다 고급 재질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램프 색깔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이게 뭐라 그래야죠? 화이트 LED죠. 크림 우유빛깔 LED 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음을 좀 MVH 쪽에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앞유리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두 겹이 지금 이렇게 접해 있고, 가운데에 이제 그 차음 필름이 붙어 있어가지고 밖에서 오는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합니다. 렉서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이 차의 엔진은 2.0L 애킨슨 사이클 하이브리드 전용 엔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파워 딜리버리 유닛이 따로 있고요. 가운데 이제 모터하고 유명한 그 렉서스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 변속기와 모터 두 개가 합쳐진 그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엔진 자체는 뭐 특별히 이렇게 특별할 게 없고요. 그냥 일반 자연 흡기 엔진이고, 직분산과 간접분산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인젝터가 이렇게 위에 있죠? 인젝터가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거는 간접분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접분사 애킨슨 사이클, 그래서 압축비를 낮춘, 그래서 그 펌핑 로스를 줄여서 연비를 좋게 하는 대신에 좀 출력은 별로 세지 않은. 그래서 엔진 자체 출력은 150마력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터 출력이 있기 때문에 합쳐서 188마력의 시스템 출력을 낸다고 합니다. 하실 때 그 절개도면, 그 파워트레인 절개도면을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CVT 쪽에 그 벨트가 있는 걸 얼핏 본 것 같거든요. 置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基本的には同じなんですが、 트렁크 높이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おっしゃられるように荷物を乗せるときは少し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逆に言うと荷物を出すときにはとても楽に出せるんじゃないかと考えています。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무거운 짐 같은 경우에 얹을 때, 넣을 때는 조금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내릴 때는 도리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깃한 출력을 전기 모터만으로 낼 수 있는 건지, 그럼 그 전기 모터로 그 40% 출력에 나올 그 비결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핸들이 되게 가볍네요. 가볍고 가운데에서 유격이 느껴질 만큼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게, 그리고 재밌는 게 핸들이 가운데서 분명히 좀 느슨하고 많이 노는 것 같은데 틀면 틀수록 단단해지는 느낌? 이 가변 기업이 스티어링을 썼는가는 모르겠는데 핸들링이 참 재밌는데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완전 무슨 느슨한 헐렁헐렁한 할아버지 차 같은데 처음에는 가속 방지턱. 오, 좋네요. 탄탄하고. 제가
제가 딱 좋아하는 스티어링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봤던 거랑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또 익숙해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여기서는 좀 분명히 노는 게 있는데 조금만 더 돌리면은 바로 기민하게 반응하는 스타일. 그리고 엔진이 되게 조용합니다. 풀가속을 해도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아요. 브레이크도 초반에는 조금 밀리는 듯 하다가 좀 많이 밟으면 잘 되는 스타일. 시트 포지션이 거의 그냥 승용차, 저는 스포츠 쿠페라고 해도 될 만큼 되게 낮아가지고 전혀 SUV 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 재밌는 게 스티어링이 스포츠 모드로 놓으니까는 그냥 아주 가운데로 그냥 돌아오려고 제가 막 중심을 잡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게 많이 무거워지진 않는데 이 차를 그냥 급으로 봤을 때 그냥 골프 정도의 사이즈, 그 정도의 준중형 차 해치백으로 봤을 때는 노면 소음도 뭐 아주 잘 조용한 편인데, 이거 이제 SUV나 좀 약간 비싼 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편이라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차선 유지 부장님 말씀이 맞네요. 이거 완전 사고 나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쪽을 뭐 전혀 못 읽는데. 믿고 하다 보면 사고. 예. 흰색으로 싹 바뀌어 순간적으로. 지금은 잘 하는데 평지에는 괜찮은데 코너링 그럴 때. 보통 요 정도에서 현대차도 잘 잡거든요, 사실. 지금 뭐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뭐 되고요? 못 잡았어요. 오버됐어요. 그냥 지금 쓱 넘어가 보더라고. 네. 깎아요 이거? 이렇게 동호회 떼빙 해가지고 무슨 시승을 하냐고.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오른쪽 직진. 도에서 차선 유지는 별로였는데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 아주 준고속도로에 좀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한번 차선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커브에서는 잘하네요. 국도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똑같은. 저도 이따가 저거 해볼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는 무리 없이 차선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도에서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확실히. 자, 나오겠습니다. 여기서. 차는 좀 심하게 돌리던데요. 저 보면서 우리도 저 정도로 했나? 아니죠. 완전 저 정도는 안 했어요. 지금 거의 차선 1개 반 뛰었잖아요. 차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이제 ECVT라고 이제 도요타 렉서스에서 밝히고 있는 이 도요타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변속기는 이제 그 무단 변속기인 건 맞는데요. 이제 기존의 그 무단 변속기는 다 아시다시피 그 벨트 방식으로 연결돼서 이제 양쪽 풀리의 사이즈가 변하면서 기어비를 바꾸는 이제 방식인데, 이 도요타 렉서스의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ECVT는 사실 그거랑 사뭇 아주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는 굉장히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말하자면은 모터가 거의 차를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엔진은 모터에 힘을 더하는 방식, 그리고 모터에 쓰일 전기를 충전해주는 방식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터가 두 개입니다. MG1이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모터는 주 목적이 이제 그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엔진과 직결이 돼가지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거고, 이제 MG2라는 게 이제 구동 모터인데 그 두 개가 상호 유기적으로 이제 작동을 하면서 엔진 RPM도 아래 위로 조정을 해서 기압비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게 하는 이제 방식의 무단 변속기입니다. 그 정도로 설명을 해야지 아마 그것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고 설명이 그냥 될 것 같아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도 아직 100%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기존 방식은 이제 기아 단수가 바뀌는 방식이 아니고 RPM이 이제 무한대로, 기어비가 무한대로 RPM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구동력을 배분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이 차가 또 그 토요타 렉서스의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뒷바퀴에 모터가 하나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륜구동 시스템이 되는 거죠. 뒷바퀴에 아까 그 재원표를 제가 봤는데 5.6마력인가, 그러니까 좀 약한 힘에 그 작은 모터가 하나 들어가서 구동력을 이렇게 좀 어시스트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바퀴 구동력이 떨어졌을 때 뒷바퀴를 구동시킴으로써 사륜구동의 효과를 내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 출력이 188마력인가 그렇다는데 그 188마력은 전부 다 뒤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초반에 출발할 때의 구동력 배분 정도만 해주는, 어시스트 해주는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륜 구동인데, 전륜이 미끄러져 가지고 구동력이 상실됐을 때 후륜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제가 이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라는 게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직렬식, 병렬식 이렇게 있는데, 이제 직렬식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그 디젤 그 기관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진이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그 배터리에 있는 전력을 가지고 이제 모터를 구동시켜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혼다 어코드가 지금 그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엔진하고 모터가 이제 따로따로 돌아가면서 모터가 엔진의 그 구동 힘을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엔진은 그 전기를 충전해서 그 전기로 이제 모터를 돌리고, 모터가 이제 엔진을 도와주는, 옆에서 서로 이제 같이 돌아가는 방식인 거에 이제 그 병렬식이고, 이 토요타가 쓰고 있는 방식은 직병렬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두 가지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 1이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면서 모터 2에 연결이 되면서, 모터 2가 이제 혼자서 막 돌리다가 모터 2가 힘이 모자르면은 모터 1에 연결된 엔진까지 또 같이 물어줘 가지고 같이 돌리는 방식. 그리고 그 모터 두 개가 왔다리 갔다리 그 힘 배분을 하면서 엔진 RPM을 또 조정해 가지고 이제 CVT 기어비가 변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그런 방식이 아주 독특한 독보적인 방식을 가지고 있고, 캠리 하이브리드도 그러면 네, 그런 식인가요? 네, 토요타는 전부 이제 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특허로 걸어놔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이걸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병렬식으로만 쓰는 거고, 혼다는 이제 직렬식에 병렬식을 살짝 혼합한 건데, 이제 혼다도 모터가 한 개뿐이고. 장점이 뭔가요? 그 방식 자체. 효율적이라는 거죠. 아주 효율적. 연비 부분은 연비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이 파워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제 단점은 복잡하고 무겁고 그냥 모터가 일단 돈이 많이 든다. 네, 돈이 많이 든다. 예. 여기서 이제 차선 변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이러면 안 돼. 의외로 이거 불안한데요? 네. 못 잡아주는 데서. 네, 못 잡았어요. 아까 그 차가 그래서 계속. 네, 그걸 이해를 하겠네요, 이제. 와, 그런 부분이 있었네. 저속에서 갈 때, 고속에서 갈 때. 이거 하나만 넣죠. 왜 털리냐? 이 차가 이렇게 작고 그런 낮은데도 털리지? 참 이거 뭐라고 생기로 썼다. 왜 그래? 뭐야 이거? 와, 이게 그냥 잠겼잖아요. 이게 딱 그 중심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을 못하고 도는 줄 알았어요. 네, 말리잖아요. 네. 도는 줄 알았어요. 네. 조금 더 해서 더 돌았겠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저 차가 그랬던 게 이해가 가네. 그러네. 딱 잡아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지금 뭐 장단점하고 뭐 평가를 한번 내려봐야 되겠죠. 몇 가지 이제 평가를 내려보자면은, 일단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밸런스는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승차감이라든지 그 저중심 설계에 의한 그 밸런스라든지 괜찮았었는데, 고속에서 좀 잡아 돌리니까 조금 좀 놔버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조금
놀랐고요. 근데 이제 뭐 이 차의 그 성격, 세그먼트를 감안하면은 뭐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핸들링은 이제 그 누구나 이렇게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게 세팅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게 제가 그 가운데 부분에서 조금 그 느슨하게 좀 그러니까 유격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회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또 거기서 핸들을 더 틀면은 이제 정확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티어링이 너무 민감하면은 여성 운전자들이 좀 이렇게 놀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배려를 한 부분이 있고요.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초반 반응은 조금 부드럽게 둔하게 잡히지만은 그 밟는 깊이에 따라서 정확하게 잘 듣는 부분 확실하고요. 엔진은 아주 엔진 그 특히 정숙성이나 그런 거는 제가 이전에 마지막으로 타봤던 같은 배기량의 소나타 2.0 신차랑 비교했을 때도 뭐 한 최소 5배는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엔진이 지금 이렇게 밟아도 풀 가속을 했는데도 뭐 거의 소음 진동이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역시 렉서스답다. 뭐 인테리어 워낙 렉서스는 뭐 인테리어는 워낙 명불허전이고요. 그리고 고속주행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렉서스 토요타 계열이 좀 단점이었던 게 사실은 주행 성능, 안정감 그런 거였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이 개선된 거. 한계 영역이 아니고 이제 일상 주행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개선된 부분은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차가 크기 사이즈로 보면은 그냥 뭐 거의 그냥 폭스바겐 골프를 약간 높여놓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크기의 차량은 소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은 이제 그 노면 소음이 약간 올라오는 거 그것만 제외하면은 소음도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두루두루 만족할 차인 것 같고요. 이제 차 크기에 대한 편견만 없으면은 그리고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부담감만 없으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차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디자인이 이제 토요타 렉서스의 디자인이 처음에는 저는 좀 괴랄하다 그래야 되나요? 요즘 유행어로 좀 저한테 좀 안 와닿는 좀 약간 너무 지저분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뭔가 저거가 안 맞는다 그 스핀들 그릴 특히 그런데 요즘 이제 렉서스의 디자인도 많이 진화를 해서 지금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뒤에서 이렇게 쫓아가면서 봐도 차가 아주 컴팩트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다부지고 넓고 와이드 앤 로우 스탠스에다가 그 테일 램프에 그 독창적인 테일 램프 그런 거 그리고 프론트 그 스핀들 그릴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디자인도 아주 좋습니다. 도심에서 편안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재밌는 차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짧은 시승이었지만 시승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